이번에는 미국 증시의 새로운 뉴스들 한번 봅니다. 미국 경제에 인플레이션 완화 조짐이 본격화되면서 증시 상승을 이끄는 강력한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달러와 강세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전망 등 미국 증시에 악영향을 미치던 요소도 점차 힘을 잃게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13일 어제 미국 CNBC에 따르면 투자은행 파이퍼 샌들러 소속의 연구원은 S&P 500 지수가 4,625 이 수준까지 상승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았습니다. 4,625. 그러면 2021년 말에 한창 상승할 때 거의 근접을 하는 것입니다. 현재 3,999입니다. 파이퍼 샌들러 연구원은 이를 근거로 미국 달러와 강세와 연준의 금리 인상 의지가 한풀 꺾일 수 있다는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달러와 강세는 미국 기업들이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실적 감소의 원인으로 작용을 하거든요. 연준의 금리 인상은 증시에 전반적으로 악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해당합니다. 이런 악재가 점차 해소가 되면서 S&P 500 지수 상승을 이끌게 되는 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파이퍼 샌들러 연구원은 올해 미국 증시가 큰 폭의 변동성을 나타낼 가능성 여전하다 보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아무리 낙관적이라도 하락 없이 꾸준히 상승만 계속하는 그러한 증시는 없어요. 아무리 좋은 증시라도 떨어지면서 다시 올라가고 또 조금씩 떨어지면서 다시 상승하게 됩니다. 증시가 상승하는 과정에서 단기간 조정을 여러 차례 겪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골드만삭스 올해 경기 침체에도 미국 증시는 반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죠. 거기에 개인자산관리 부문이 미국의 경기 침체가 주가에 꼭 나쁜 소식은 아니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어제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골드만삭스의 모사바르 라흐만이 부문 최고 투자 책임자, 개인 부문의 최고 투자 책임자는 지난해 19% 하락한 S&P 500 지수가 현재 성장 정체의 리스크를 크게 반영하고 있다면서 올해 완만한 경기 위축이 발생을 하더라도 S&P 500 지수는 최고 12% 반등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12%면 3,999니까 4,000으로 봐도 10%면 4,400 아닙니까? 4,500 가까이 보는 것입니다. 모사바르 라흐반이 CIO는 올해 전망에서 그렇다고 경기 침체 가능성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지난해 증시 위축을 고려할 때 가치평가 재설정이 이미 상당히 진행됐다고 본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의 주장은 미국 주식의 경기 침체 리스크가 100% 반영되지 못했다고 경고한 월스트리트의 일부 최고 전략가들 견해와 상반되는 내용입니다. 대표적인 비관론자예요.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 마이클 윌슨. 이 사람은 미국의 주식 전략가는 시장이 성장 둔화의 영향을 완전히 과소평가하고 있다면서 주가가 앞으로 22% 더 빠져서 지난해 저점보다도 더 떨어지고 올해 S&P 500 지수가 3,000까지 떨어진다고 한 사람이에요.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떨어진다고 말을 한 사람입니다. 새해 들어서 미국 증시는 인플레이션이 누그러지면서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것이라는 기대 속에 반등을 한 것입니다. 지금 지난해 12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감소했다는 사실이 12일 밤에 공표된 가운데 뉴욕 증시는 일제히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더 의미 있는 수준으로 떨어질 때까지 고금리가 이어질 것이라는 강경 입장을 고수를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시장에서는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것이라는 기대 불거지고 있어요. 골드만삭스는 올해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을 50대 50으로 보고 있고 결국에는 경기 침체가 물러나면서 주가는 반등해서 비록 한 자릿수지만 높은 수익률을 제공할 것이라는 시나리오를 제시했어요. 골드만삭스는 올해 초반에 경기 침체가 발생해서 기업 실적이 줄더라도 주가는 탄력적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약세장에서 주가는 의뢰 기업 실적이 바닥을 치기 6개월에서 9개월 전에 전 저점에 이르렀다는 게 그 근거예요. 이렇게 앞으로도 매일매일 수많은 정보들, 이 예상들, 뉴스들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앞으로 뉴스가 안 나올 것 같아요?
당연히 나오죠. 그동안 5년 전, 10년 전, 20년 전보다 더 많은 뉴스들이 나올 것입니다. 만약에 10년 전, 20년 전에는 하루에 100개의 뉴스들이 나왔다고 칩시다. 이제는 완전히 정보의 바다예요. 인터넷 시대. 전 세계가 열려 있어요. 지구촌 세상입니다. 10년 전, 20년 전에 하루에 뉴스가 100개가 나왔으면 지금은 200개가 나오는 세상이에요. 앞으로도 각종 정보 예상들, 전문가들의 이 예상들이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일반 개인 투자자들보다 평균적으로 더 많은 공부를 했고 지식 또한 이 경제, 금융, 주식 분야에 얼마나 많은 높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또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고 혼자만의 생각보다는 팀의 의사결정에 대한 이 결과물을 우리는 각종 뉴스들로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100% 믿는다기보다는 투자 생활에 참고를 한다는 생각으로 우리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바로 며칠 전에도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하기 바로 전날에 세계 최고의 투자은행 JP모건이 바로 전날에 발표를 했어요. CPI가 6.4에서 6.6 사이로 발표가 된다면, 그런데 6.5 맞았죠? 그 사이. 그렇다면 S&P 500 기준으로 1.5에서 2%가 상승할 것이다. 바로 다음 날 말이죠. 그 하루 전날에 그 예측을 한 것인데도 1.5에서 2%가 올랐습니까? 아니죠. 0.3, 0.4% 올랐어요. 딱 이것만 두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거지만 어쨌든 이러한 모든 세계 최고 전략가들도 다음날의 주가를 맞추지 못하는 것이 주식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 1등 시가총액이죠. JP모건,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 인상 등 긴축적인 통화정책 행보를 중단하라고까지 권고를 했어요. 긴축적인 통화정책 행보를 중단하랍니다. 연준이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에서 이미 이겼고 이제 경제가 침체되고 재정 문제가 악화될 위험이 증폭되고 있다는 그 이유 때문에 말이죠. 13일 투자 전문 매체 마켓워치에 따르면 JP모건의 자산운용부문 글로벌 시장의 수석 전략가 데이비드 켈리는 이것은 연준이 승리한 전쟁이고 이제 그들이 경제를 침체에 빠뜨리고 재정 문제를 악화시킬 위험이 있다면서 연준이 끝냈으면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는 연준이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했다면서 따라서 추가 금리 인상을 재고해야 된다라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그는 연준이 조만간 진로를 바꿀 것으로는 기대하지는 않는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시장은 2월과 그 이후에도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예상하고 있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연준의 통화정책에 대한 시장의 예상을 반영하는 시카고의 상품거래소 배드워치에 따르면 시장은 연준이 이번 2월 3월이에요. 2월 회의에서 0.25% 인상할 거로 예상하고 있어요. 대부분 90%가 넘는 사람이 예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0.25%. 3월에도 또 0.25% 추가 인상을 할 것으로 점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2월, 3월 합해서 0.5%니까 지금 4.5%까지 합하면 5%까지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입니다.